안녕하세요, 진입니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왜 말레이시아로 이주를 결정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프로그래머입니다. 보통 엔지니어들은 해외로 이주할 때 기술 이민을 먼저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 선진국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으로 기술 이민을 먼저 알아봤었는데요. 그런 곳으로 기술 이민을 가려면 영어를 굉장히 잘해야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영어를 좀 많이 못하거든요. 뭐 그렇기도 하고 기술 이민 같은 경우에는 나이 점수 같은 게 있어서 만 40세가 넘어가면 좀 많이 불리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술 이민은 잠시 접어두고 은퇴 이민이라든가 투자 이민 관련돼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말레이시아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제가 말레이시아를 이주지로 결정하게 된 이유를 한 7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는데요. 그럼 하나씩 확인해 보러 갑시다. 네, 첫 번째 이유는 기후가 좋아서입니다. 저는 열대기후를 체험해 본 이후로 열대기후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어요. 항상 같은 시간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비슷한 시간쯤 비가 정말 무섭게 오다가 1시간 정도 지나면 그치고 하루 종일 덥지만 비가 오고 나면 상쾌해져서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산책도 하고 뭔가 항상 비슷하다는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후는 사계절이 있어서 아름답고 좋긴 하지만 좀 피곤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너무 덥다는 게 문제이긴 한데 전 추운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인지 더운 건 좀 참을만 해요. 그런데 제 아내는 더운 걸 싫어하긴 하더라고요. 둘 중 하나라도 좋으면 된 거 아닌가요? 그리고 항상 같은 날씨이기 때문에 환절기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비염이 있고 저희 아이들도 환절기마다 감기가 걸려서 고생을 하거든요. 환절기가 없으면 좀 잔병치레가 덜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지리적 위치로 봤을 때 우리나라처럼 큰 자연재해가 없어요. 바로 이웃에 있는 인도네시아는 지진, 화산, 해일 등 갖가지 자연재해가 많이 있는데 말레이시아는 큰 자연재해가 특별히 없더라고요. 꼭 우리나라랑 일본의 위치처럼 말이죠. 두 번째 이유는 영어, 중국어를 사용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영어 공부에 꽤 많은 시간을 쏟았지만 돈 쓰는 영어나 더듬더듬하지 돈 버는 영어는 전혀 못하죠. 돈 쓰는 영어, 돈 버는 영어 표현이 재밌죠? 친구가 쓰는 표현인데 내가 돈을 쓰는 입장일 때 영어와 내가 돈을 벌어야 하는 입장일 때 영어가 천지 차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관광지 호텔 체크인을 할 때는 단어만 떠듬 말해도 알아서 알아듣죠. 하지만 외국 회사의 면접을 그딴 식으로 갔다가는 절대 취업을 못하겠죠. 영어를 사용하는 환경이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지 친구들을 사귀어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네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큰 경쟁력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중국인 친구가 생긴다면 중국어도 배워보고 싶네요. 말레이시아엔 중국인도 많더라고요. 그리고도 여력이 있다면 말레이시아어도 배워보고 싶어요. 우리나라에 말레이시아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게 더 큰 경쟁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셋째는 다양한 국제학교가 있고 저렴한 편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육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택한 유학지라면 믿을만하다고 봅니다. 요즘 말레이시아로 자녀 교육 때문에 이주를 많이 하는데요. 이민유학 박람회 말레이시아 부스에서는 상담 한번 받으려면 최소한 한두 시간은 기다려야 하더라고요. 네, 일단 말레이시아에는 국제학교 수가 많고요. 영국식, 캐나다식, 호주식, 미국식 등등 커리큘럼에다가 한국 국제학교도 있어요. 그리고 학비도 아주 비싼 학교부터 저렴한 학교까지 다양하게 있답니다. 저는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깨끗하고 저렴한 학교로 알아봐서 보내려고 합니다. 다양한 커리큘럼과 다양한 학비 수준의 학교들이 많이 있으니 각자 상황에 맞는 학교가 하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주거 비용이 싼 편이라는 것입니다.
부동산 취득은 여러가지 제약사항들이 있어서 보통 월세로 사는 것 같고요. 주거지 형태는 우리나라 아파트 같은 콘도미니엄, 전원주택단지, 링크하우스 등 다양하고요. 가격대도 동네에 따라 아주 다양합니다. 저는 도심과 그리 멀지 않고 조금은 조용한 아파트를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경기권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정도 지역에 4인 가족이 살만한 30-40평대 콘도미니엄 월세는 7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보증금은 2달치 월세 정도라 부담이 적고요. 전기, 물값 같은 걸 제외하고 나머지 관리비는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이 낸답니다. 그리고 가구가 다 갖추어진 집들도 있어서 한 달 살기 등을 하기에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한국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전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30평대 아파트에 전세 2억 5천 정도에 살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에서 40평 정도 아파트를 70만원 정도 월세를 내고 살면 350개월 이상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30년 정도 살 수 있는 월세라는 거지요. 그냥 깔고 앉아있기에는 정말 큰 돈이네요. 그리고 그 돈을 집주인한테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있는 상태인 거죠. 뭐가 좋다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이긴 하네요. 5번째는 비자 취득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것입니다. 저는 MM2H라는 비자 프로그램을 취득하였는데요. 일종의 은퇴 비자입니다. 일정 금액을 예금하고 10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비자고요. 조건만 되면 계속 갱신하면서 살 수 있는 비자입니다. MM2H는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있고요. 관련해서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비자가 꼭 없어도 말레이시아에 사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우리나라 여권으로는 관광 목적으로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고 주변국으로 비자론 하기에 아주 좋아요. 주변국으로 여행 겸해서 비자론 하면서 사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아이가 국제학교를 다니면 아이는 학생 비자를 받을 수 있고 엄마는 가디언 비자를 받을 수 있어요. 1년짜리 비자라 갱신하기가 좀 귀찮긴 하지만 그렇게 부담이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6번째는 의료와 치안이 괜찮은 편이라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는 2019년 은퇴해서 살기 좋은 나라 5위로 뽑혔네요. internationalliving.com이라는 사이트의 조사인데요. 은퇴해서 살기 좋다는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보면 당연히 의료와 치안이 좋다는 뜻일 겁니다. 표의 점수에서도 비자 앤 레지던스, 메디컬 케어 점수가 아주 높네요. 한국에서 누리는 의료보험 정도의 혜택은 아니지만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하고요. 수준도 꽤 높은 듯 합니다. 치안은 좋다고 하면 반론들이 아주 많을 것 같은데 범죄는 사실 어느 나라에나 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근래 우리나라 범죄는 세상 끔찍하기도 하고요. 지난번 여행 때 보니까 외국인들이 보통 거주하는 콘도미니엄이나 전원주택 단지들은 가드들도 많고 입구에서 신분증 검사도 철저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말레이시아에서는 외국인으로 사는 거니까 조금 더 조심해서 살아야겠어요. 네, 7번째는 주변국으로 여행 다니기 좋다입니다. 말레이시아에는 에어아시아가 있죠. 네, 월드베스트 저가 항공에 당당히 1위를 차지했네요. 지도는 에어아시아 비행 루트이고요. 주변국으로 여행하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태국, 싱가포르는 기차나 버스를 타고 국경을 넘는 경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사실상 섬이라서 육로로 다른 나라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아이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리조트 휴양 위주의 여행을 다녔는데요. 2주 후에는 아이들과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여행을 많이 해보려고 열심히 검색하고 있습니다. 정말 틈날 때마다 주변국으로 여행을 많이 다녀보려고 하고요. 아이들도 조금 컸으니까 관광지도 많이 둘러보고 역사 유적지도 많이 가보고 박물관도 많이 가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여행을 많이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잘 보셨나요? 다음 영상은 국제학교에 관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안녕.